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희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기본적인 강의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섯 번에 걸쳐서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캔들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첫 강의가 될 것입니다. 먼저 캔들 패턴으로 예측하기 그랬어요. 예측 혹은 판단하기입니다. 왜? 캔들 차트 하나가 투자자의 심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읽고 또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일봉 차트 혹은 분봉 차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자 아니면 단기 투자자에 따라서 보는 차트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분봉 차트에는 1분봉서부터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분봉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120분봉까지 아마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S 상태에서는요. 1분봉 가장 짧은 분봉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것도 더 짧은 거는 초를 다투는 딕 차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트레이더들, 데이 트레이더들이 아니 스캘퍼라든지 데이 트레이더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지만 그거는 고도의 숙련된 그런 점성을 띈 사람들이 보는 차트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직 그 주식 투자에 입문하는 과정이라면 굳이 일봉보다는 먼저 일봉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나서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기본 원리를 알아야겠죠. 분봉이 형성되는 기본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추세가 전개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철저히 배우시면 여러분들도 전문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분봉 아주 분봉으로 좀 가장 짧은 형태의 캔들 차트입니다. 역시 1분봉에서도 우리가 평균 주가를 구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선을 연결하는 게 바로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또 적용이 될 수 있죠. 5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봉도 짧은 그런 그 단기 트레이더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많이 보는 또 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더들은 5분봉을 주로 활용하면서 짧은 매매를 하죠.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라면 굳이 분봉 차트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봉 혹은 주봉, 월봉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고 또 일정한 목표 수익률이 다다르면 또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게 좋기도 하겠죠. 자, 분봉 차트 봤고요. 그 다음에 30분봉, 60분봉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30분봉과 60분봉만 되더라도 장중의 추세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봉이나 5분봉이 파동이 짧고 그 다음에 파동이 빠르다라면 30분봉, 60분봉은 파동이 만만할 수 있죠. 그러나 1분봉보다는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추세, 장중의 추세를 또 우리가 판단할 때 이렇게 30분봉이나 45분봉, 60분봉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 차트의 장점은 뭐냐면 짧은 매매, 즉 분단위 매매라든지 하루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활용하는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자 캔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오늘 5분봉이죠. 5분봉. 5분봉의 움직임을 보니까 쭉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캔들로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가는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고가는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종가와 고가가 거의 비슷한 가격에 끝나면 여기에 설정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종가가 여기보다 좀 아래 있다 그러면 여기 위에 꼬리가 살짝 달리겠죠. 위에 꼬리가 살짝 달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가와 종가가 이 차트에서는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면 같은 일률적으로 위에 꼬리가 없는 그런 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가 형성된 이후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간다라면 저가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요. 여기에 저가 형성된 거를 이렇게 아랫꼬리로 표현합니다. 시가 이후에 뭐 어떻게 오르든지 간에 다시 빠졌다 올랐으니까 이렇게 꼬리가 보이는 거죠. 이걸 우리는 흔히 그 아랫꼬리 그런 말을 쓰고 위에 나타난 꼬리 위에 꼬리 이런 말도 씁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이걸 그림자라고 했어요. 윗그림자 아랫그림자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의상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저가의 매수가 강했다는 걸 뜻하고요.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고가에서 매도가 강하다는 걸 또 나타내는 그런 심리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방금 위에 있던 요 차트를 한번 보게요. 자, 캔들의 움직임에서 우리 캔들이 일봉은 하나하나 연결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만하죠. 보기가 산만한 그런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평균 주가를 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선으로 연결한다면 그 곡선 형태로 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곡선 형태의 선이 나타나면 그걸 우리는 움직이는 선이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다. 이런 말을 쓰죠. 이동평균선도 3일, 5일, 10일, 20일, 60일, 30일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평선은 종목마다 그 특징에 따라서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봉, 10분봉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3일 평균선, 그 다음에 10일 평균 주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봉뿐 아니라 일봉에서도 이렇게 HTS상에서는 다양하게 지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종목별 특징에 따라서 일봉 이동평균선을 일일 이동평균선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일 이동평균선을 그리는 이유는 추세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바이블은 이동평균선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더라도 매매, 투자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 일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가 64,000원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 어저께 거죠. 오늘 거군요. 오늘 장중에 16일 겁니다. 시가가 64,000원 시작해서 고가 66,700원, 종가 그러니까 장중 저가에 장중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65,700원 그리고 저가는 63,900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가란 개념 혹은 저가란 개념, 고가란 개념은 계속 바뀝니다. 시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시작한 가격은. 근데 저가나 고가나 종가는 장중에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이 마감되면 그때 고가, 저가, 종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가는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면 캔들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시가보다 저가가 있었고 종가보다 고가가 있었으면 위아래 꼬리가 새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도 오늘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어땠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움직임을 보면 이렇습니다.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움직였다가 떨어졌다가 아니면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요.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고가 형성했다가 종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하루의 주가의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움직임 해석 보면은 고가, 종가, 시가, 저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가로 시작을 해서 저가, 고가, 종가로 끝나는 거. 또 시가로 시작해서 고가로 올랐다가 저가까지 내려왔다가 종가 이렇게 올라온 형태. 이렇게 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봉인 경우는 시가보다 일단 고가 생겼죠. 왜? 꼬리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저가가 있습니다. 이게 아래 꼬리가 형성됐죠. 그리고 종가는 이 저가보다 약간 높게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또 하나는 시가를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저가까지 빠졌다가 고가를 올랐다가 종가로 끝났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캔들 하나를 가지고도 하루에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잡혔는데 움직임은 대략 어떻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일봉 차트 혹은 분봉 차트를 봄으로써 주가의 방향에 그 다음에 운동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장대양봉 꼬리가 없습니다. 그럼 시가에 시작하는 게 A에서 시작했겠죠? 그냥 끝없이 올라와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가장 강한 형태의 캔들이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시작했다가 올랐다가 어느 정도 빠졌다가 저가는 시가보다 낮진 않았겠죠. 시가를 지켰겠죠. 그러니까 꼬리가 없습니다. 다시 종가에는 고가와 같이 끝나는 거. 이런 게 될 수 있죠. 음봉은 반대로 처음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끝까지 내린 거. 근데 운동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해서 저가 찍고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움직이다 다시 종가에 저가랑 같이 만난 거. 이런 게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은 시장에서 저런 게 나타난다면 좀 위험하죠. 시장이 그 흐름이. 그래서 그런 건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래 꼬리가 있는 형태, 그리고 이 형태가 양봉이라면 시가의 시작을 여기서 하죠. 좀 밀렸다가 종가와 고가가 같이 끝나는 형태. 이거는 강한 형태입니다. 상당히 강한 형태. 그리고 또 이런 형태도 보일 수 있죠. 시작했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은 거.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영망지형은 반대죠. 요거랑은 이 그림과는 상당히 반대인데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린 거. 그래서 이만큼의 꼬리가 잡히는 거. 이렇게 내렸으니까 요만큼 꼬리가 잡힌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영망지형은 저항이 많았구나. 저항이 강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도지형, 시가 또 종가가 같습니다. 저가와 고가는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경우에는 저가와 고가에 나타나면 추세가 전환되는 걸 예고한다 그런 말을 쓰지만 중간에 나타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중간에 나타나는 건 그 다음에 비석형 또 잠자리형도 있습니다. 이 비석형과 잠자리형은 그냥 시가 그 다음에 종가와 저가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시가와 고가가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비석형은 반대로 잠자리형은 시가 고가 그 다음에 저가 이 형태가 반대죠. 이 비석형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또 패턴들이 나온다라면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에 있어서는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는 점에 있어서는 저 형태가 음봉이냐 양봉에 따라서 약간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도지형 나타나는 것은 즉 고가와 저가는 어떤 변화를 예고하지만 중간에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분봉 차트. 장중의 주가를 분단위로 보는 차트다. 데이 트레이딩에서 매매 시점을 포착해 시간단위로 설정해 보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분봉 차트, 30분 차트는 장중의 추세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봉은 1일간의 추세죠. 1일간의 추세.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일정한 선을 넘었어요. 이렇게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시장이 상승으로 완벽하게 전환된 거죠. 그러나 항상 오르면 다시 되돌리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는데 나중에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패턴을 공부할 때 아니면 추세를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흐름을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봉을 본다라면 일봉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음봉이 나타날 때 주봉상에서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생명선이 살았어요. 오주생이 살아있으면 계속 쫓아가서 추구해서 결론적으로 추세를 추정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월봉은 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이렇게 월봉을 차트를 보면 여기만 혼조세요. 여기만. 이게 이제 흔히 박스권 혹은 눌림목 이런 말을 씁니다. 저거는 눌림목에서 이겨내고 또다시 11월 달에 강한 시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11월 달 장세가 결국은 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이게 또 관점이죠. 월봉 차트를 보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